반갑습니다. 코리아 잡스쿨 백미소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영 지원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영 지원직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많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팀 같은 경우에는요. 티오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회사의 어떤 방향과 미션을 수립하는 곳이기에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면 우리가 사무보조로서 해야 될 일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전략팀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회계격리직인데요. 이 회계격리직은 어떤 일을 할까요? 회계격리직은 그 정보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정리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엑셀 시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RP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 이후에 ERP를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이 회계격리팀 같은 경우에는 월초는 조금 한가롭습니다. 하지만 월 말에 굉장히 바쁘죠. 또 연초는 좀 한가롭습니다. 하지만 5월달 세금 신고가 들어갈 때, 12월달 연 말이 됐을 때 굉장히 바쁩니다. 상대적으로 업무가 뭉쳤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특징을 좀 아시고 무조건 칼퇴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가셨다가는 크게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적용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발행하는 것들, 재무제표표 작성하고 분석하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은행에 심부름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회계격리직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기에 여러분이 엑셀, 문서 작업 등을 손에 계속 익히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격리 재무직 같은 경우 또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원급까지 바라보신다면 이 직종이나 이 직무가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만지고 싶다, 이쪽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친구들은 재무회계팀이 맞겠죠. 사실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높지만 여러분이 회계팀으로 갔다고 하면 충분히 경력 개발해서 이 재무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근이 작고 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업무 강도가 최고라는 것. 하지만 대체적으로 규칙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그 경영 지원직의 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 구매 자재팀이 있습니다. 구매 자재팀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업체를 관리하고 자재를 관리하고 입출고 나간 재고 수량 파악하고 공급 업체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이거 시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엑셀 시트, 그리고 손이 빠르죠. 그리고 또 인사성 발굴, 구매 자재팀에서는 일단 그 업체 관리를 하고 자재 시트 관리하는 거 여러분에게 맡길 겁니다. 이렇게 구매 자재팀도 경영 지원직의 하나고요. 인사팀 같은 경우에 사실 티오가 적어요. 티오라는 건 이제 공고가 나는 건데 몇 명 채용하겠다가 좀 적습니다. 인사 이동이 적은 쪽이죠. 근데 이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들어갔을 때는 역시나 인사 채용에 그 업무는 맞지는 않겠지만 인력 관리를 하는 부분, 육성하는 업무, 또 기획하는 부분, 그런 걸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인사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 지원직에 구매 홍보 인사팀도 이 지원직 중에 하나인데 구매 자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으로 가는 경우
경영지원팀의 경우 또 교육이라든지 총무라든지 비서의 일도 있습니다. 이 교육팀 같은 경우 역시 여러분이 바로 하긴 힘드시겠지만 교육 강사 관리나 또 일정 관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교육팀에 가셔서 그런 업무를 배우신 다음에 인사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기획팀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총무, 이 회계 격리하고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총무팀이 따로 별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총무팀을 좀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의 의전이나 행사나 비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엄마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총무에도 포지션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되도록 여러분의 그 업무 자체가 실제로 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시트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걸 의전을 할 때 서포트하는 입장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비서직인데요. 총무과 안에 비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사팀, 총무팀, 비서팀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 비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사의 일정에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거의 상사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사의 휴가 갔을 때 조금은 한가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상사보다는 빨리 출근하고 또 늦게 퇴근하고 또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상사는 바쁘기 때문에 브리핑을 해줄 스마트한 친구가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비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외모가 뛰어나게 이쁘다 해서 비서가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다, 좀 센스가 있다 이런 친구는 비서직에도 또 노려봄직하죠. 상세 업무 활동을 보좌하시고요. 또 일정을 관리하시고요. 문서 작성을 하셔서 상사에게 브리핑 하시고 또 내 방객을 접대하시고 우리 상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일도 하죠. 삼성 경우에는요. 이 비서가 어리지도 않습니다. 50대, 60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련한 사람이 내 옆에서 좀 보좌해주게 우리 상사는 바라거든요. 이 비서 역시도 사실은 수명이 길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비전이 높습니다. 비서라고 해서 무조건 서포트만 하는 입장이 아니기에 여러분 중에서 또 창의력 있게 욕심이 나는 친구들은 또 지원해봄직 합니다. 행정직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요즘 많이 뽑고 있죠. 자, 다음은 사무보조입니다. 사무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영업사무보조도 있고요. 총무사무보조도 있고요. 사무보조는 여러분에게 가장 티오가 많겠는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ITQ부터 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어느 포지션이든 어느 업종이든 일단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료 입력하고요. 문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사실 전문성이 점점점 높아져서 손이 빨라질 수는 있지만 회사를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이 사무보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뚜렷이 무엇이 하고 싶은 게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사무보조부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그 사무에 필요한 업무사항을 지원하는 것, 그 총무의 업무에서도 이 사무보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양한 회사, 다양한 직무의 그 서포트로 먼저 들어가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경영지원직의 그 종류를 하나씩 보아왔는데 여러분이 살짝 이해하시고 또 포털 사이트나 어떤 주변에 여러분 선배에게 물어봄으로써 좀 더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영업과 물류, 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